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36%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크게 하락을 좀 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급락을 하다가 또 이제 반등을 하는 듯 싶다가 또 이렇게 또 지수를 밀어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제외하고 니케이라든지 상해 증시는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띠고 있고 전 세계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네, 지금 한국 증시만 이렇게 계속해서 눌려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방어가 생각보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7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나머지 뭐 크게 매도한 물량이 없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세가 붙었는데도 급락을 한다라는 것은 신용 반대 매매가 이렇게 쏟아진 것이 아닐까, 어느 정도 투매 물량이 쏟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용 물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쏟아진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연일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지금 하락장에서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지금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유 자금을 좀 두시면서 이미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좀 상당 부분 자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천천히 좀 접근을 하시면서 시간이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그런 파동을 이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하락장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또 새로운 장을 맞이할 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314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 일주일, 2주일 내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 라인이 한번 뚫리고부터는 그대로 그냥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2주일 내내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V자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바닥을 한번 여러 번 찍으면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60일선을 지금 코스피가 넘지 못하는 상황, 여기서 60일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는 그때 이런 추세선을 돌릴 수 있을지, 그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60일선 맞고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때죠. 작년 8월부터 해서 딱 지금 거의 1년째 60일선을 시원하게 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그래서 사실 이제 1년 동안 이 고점에서 시작을 고점에서 시작했다면 1년을 버텼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이제 무조건 버티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주식은 장기 투자로 말고 단기 투자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점에 시작을 했더라도 이런 매수 구간, 그죠?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셨다면 결국에는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이때 이제 100% 몰빵을 했다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투자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100% 몰빵을 하고 버텼는데 1년 뒤에 반토막이 났더라.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 증시를 이해를 할 때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정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그런 돈이 많은 투자자들, 그죠? 덩치가 큰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완벽하게 예상을 한다. 그죠? 완벽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루하루를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뭐 진짜 감이 좋아가지고 한 몇 번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한 번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코스피가 지금 이 코로나 하락 이후에 코로나 하락 이전 그 박스권이죠. 요런 정도까지 지금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자금으로 상승했던 그 부분을 뭐 거의 다 하락을 시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유동성 자금이 들어갔던 만큼 다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2000선은 그래도 웬만하면 깨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음봉이 길게 나온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는 분명히 이제 반등이 한 번씩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코스피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은 특히 이제 코스피가 세계 시장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스피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다. 1000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의 뭐 30%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래서 일단은 그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뭐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이제 저점 매수를 좀 들어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지금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수를 막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종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쏟아지는 매물에 대해서 그냥 받쳐놓고 다 받아먹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저가 매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한번 그런 상승장이 왔을 때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덩치가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올라갈 때는 계속 이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면서 이 구간은 이득 보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 그죠? 리밸런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아마 정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런 분석을 진행을 해서 큰 돈들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하루 막 땡겨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 왜 내렸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리겠네.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르겠네. 뭐 그런 예상이 뭐 주식 이 투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급적인 분석도 하루하루를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만 좀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나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일 계속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환율 시장이 지금 계속 높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303원까지 지금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밀어 올린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꼭지점이 지금 1300원을 향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을 지금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처럼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으로 그대로 밀어버릴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관심되는 분야죠. 그래서 여기가 이 2007년 이후에 넘어가지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다시 왔을 때 상당히 이제 경제에 주는 타격은 클 수도 있고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300원이 거의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한번 떨어지면 뭐 4%씩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뚝뚝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때와 비슷하게 지금 크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이 이제 1062포인트에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710포인트까지. 그래서 지금 30% 이상 코스닥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커진 상황이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하락 추세를 하단을 좀 지켜주는 듯 했는데 뭐 금방 이렇게 또 뚫어버려 가지고 상당히 무서운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사실 뭐 코스피보다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지수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하락할 때까지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아마 하락세를 끝내고 다시 반등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 막 뭐 비관을 되게 하면서 끝까지 더 떨어진다. 코스피 아직 이제 시작이다. 하락장 이제 시작이다. 뭐 그렇게 그런 뉴스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까고 보면 이미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올 때는 상당 부분 많이 내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도 뭐 추가적으로 10%까지 뭐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하더라.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 선물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뭐 독일 뭐 이런 독일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상승을 하고 있고 좀 혼조세네요. 유럽 증시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저렇게 좀 쏟아져 내려가지고 만약에 반등을 좀 해준다면 이런 해외 국가들이 좀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져서 저렇게 내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단기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락세를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3.1%대로 떨어졌고요. 더 이상 이제 급등하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꽤나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금들이 좀 채권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매일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5.3% 상승했고요. 16,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코스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상승으로 좀 반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가격이 조금 올라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상승을 하면서 중간에는 이제 17,700원까지도 밀어 넣으면서 좀 상당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뭐 장 후반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같이 쫙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장 분위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고요. 300원 정도 좀 시간의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그냥 시간의 가격이 다 같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개인 신용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면서 그런 물량들이 쏟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핵심은 사실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1657만 주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랜만에 이제 1500만 주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던 그 1500만 주 이상에 대한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그 거래량이 넘어섰고요.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500만 주 이상 터졌다라는 것은 수급 자체가 몰릴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혹은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매수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한 2달 이상 지금 계속 이제 많아봤자 이제 1000만 주였는데 죽어있던 그 거래량이 오늘로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반등의 시작일지 2차 상승, 3차 상승의 시작일지 아니면은 반짝 이제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죽으면서 또 이렇게 횡보를 할지
일단 며칠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크게 많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 정도 시장 가보면 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네, 선방했고요.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 뭐 사실 이제 바닥 라인이 이 정도 이제 차트가 캔들이 이제 16,000원 정도를 깨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선을 지켰고요. 요 상황에서 양봉이 아주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V자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내일은 이 꼬리를 메우는 양봉이 보통 때 같으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이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는 꼬리를 메우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날에. 근데 이제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 특히 이제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내일 양봉이 나오든 뭐 음봉이 나오든 크게 이제 우리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굳이 분석을 하자면 사실 상승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네, 이전 전저점 부근 네, 요때와 비슷한 좀 패턴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봉이 좀 채워졌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조금 눌리면서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갭으로 시작을 했었고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한참 죽으면서 이제 주가가 눌러지다가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실리면서 네,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붙었을 때는 지금 저점 15,250원 정도에서 고점이 지금 24,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네, 주가가 이렇게 뭐 하염없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한번 붙어주기 시작한다면은 그래도 15,000원에서 24,000원이면 50% 이상 네, 올라가는 격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요때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고 굉장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하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부채가 또 늘었고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고 성장성이 떨어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상당히 이제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일 거고요. 근데 지금 이 하락은 사실 거래량도 없었을 뿐더러 실망 매물이 아닙니다. 그냥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냥 뚝뚝뚝 같이 떨어진 거고요.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요때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매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하락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뭐 요때부터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계속 강조드렸던 그 거래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그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작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바로 이제 거래량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500만 주 이상 터졌다고 무조건 그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그 기준 자체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의 그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이 뭐 오른쪽으로 찌그러졌더라도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 라인이 17,4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도 17,700원까지 금방 올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수급만 붙어주면 뭐 오늘 아침에 올라가는 거 보셨죠? 네. 수급이 오랜만에 이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졌는데 아쉽게 이제 밀리면서 좀 진행이 되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힘이 느껴졌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저는 한번 붙으면 힘이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다 같이 이제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이 밀리면서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지만 거의 부합 수준이고요. 오르비텍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24%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는데 원전 해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이제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원전 산업에 대한 그런 활성화라고 따진다면 사실 이 모두 해당되는 그 종목들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특정 종목만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그냥 수급 자체가 이렇게 한번 물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선방을 했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선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한국증권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증권에 대한 매수세가 왜 들어왔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투자자를 오늘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9만 4천 주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92만 6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크게 매도를 좀 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어오던 그 패턴을 좀 이제 깨고 다시 매도를 좀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도 어제보다 적게 매도했지만 이틀 연속 이제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전에 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올렸던 세력이 이 투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거나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일 때 이 투신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제가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포 세력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보다도 기관 투자자였다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관 투자자가 좀 수급이 붙어 주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투신 세력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이제 시작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니까 네, 거래량도 붙어 버렸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사실 네, 뭔가 다 같이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세력이 이제 주가를 올렸고 이러한 세력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살아 있을지 그거를 이제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1,000주 매도를 하면서 네, 또 이제 6월 17일부터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수급도 뭐 요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EWR에 대한 정지가 이제 6월 30일이라고 오늘 공시가 또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560만 주 정도가 이제 본주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560만 주 정도가 나뉘어서 상장을 할 거고요. 6월 30일 정도에 다시 한번 그 공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상환 물량을 공시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7월 아마 7일 정도에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공매도와 그 7월 7일에 상장되는 물량이 교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뭐 요때 한 100만 주, 네, 100만 주, 200만 주 정도 상장이 될 거고 나머지 한 300만 주, 400만 주는 네, 7월 한 20일 정도? 네, 그 정도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량은 꽤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했다 보니까 같이 증가를 한 것 같고요. 사실 공매도 거래 비율로 본다면 어제도 한 10% 정도, 오늘도 한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율 그대로 그냥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 쓰였을지가 조금 네, 고민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주가를 눌리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은 이런 교환을 위한 공매도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단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를 친 것인지 일단 뭐 며칠 뒤에 흐름을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잔고 자체는 어제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1550만 주. 근데 여전히 이제 1500만 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며칠 더 이 잔고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공격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지만 또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또 100만 주 이상 저렇게 터져주면서 또 이제 그 1WR에 대한 그때 이제 한참 공매도 거래 많이 될 때 200만 주까지 거래되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이 EWR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가 여기 있죠. 네. 대차 잔고도 오늘은 이제 체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18만 주 정도가 체결이 많아서 조금 늘었고요. 네, 3,300만 주 정도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체결량과 상환량이 계속 평소보다 좀 많습니다. 네, 이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그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금 이렇게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주목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막 눌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주가를 눌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EWR과 같은 그런 신주 상장을 했을 때 신주 상장을 공매도 잔고와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은 91만 주 매도했고요. 당일은 74만 주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도 매도를 했고 당일도 지금 매도를 해서 지금 9.76%까지 보유량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짝 이제 매수했던 거를 또 이제 매도를 하면서 9.7%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율 자체는 뭐 9점 후반대죠. 네, 후반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문제없이 진행되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1,500만 주 이상 터졌는데 일단 수급은 사실 거래량이 터진 방향과 조금 이제 결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 빠져나간 세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내일도 혹은 다음 주에도 이 1,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가 붙어주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그냥 평소대로 기다리면서 계속 여유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증시가 아직 하락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안심하기 이르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다. 네,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를 오늘 이제 2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라고 23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원자력 테마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최상위 브랜드의 기업에 투자하는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도 같은 날 동시에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원자력 발전 산업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해서 ETF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딥서치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업체, 그죠? 딥서치고요. 가 이제 산출하는 딥서치 원자력 테마 지수를 추종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은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한전 KPS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 신탁이죠. 투자 신탁 운용인데 투신입니다. 투자 신탁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수급 중에 투신이 지금 최근 오늘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요 오전에 올렸던 이 세력이 투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원 중에 한국증권을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오전에 이게 아마 투신 창구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투신이 지금 저렇게 ETF를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네,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원자력에 대한 ETF가 생겼다라는 것은 투자 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네,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이제 1조를 일감을 몰아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이제 925억을 먼저 주고 이제 내년부터 네, 이제 차츰차츰 그 신한울 3, 4억에 대한 기자재 발주를 선발주를 진행해서 일감을 주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기술자들을 또 다시 이렇게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런 학과에서 뽑는 인원도 충원을 하고 네, 이제 R&D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기술자도 이제 다시 네,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산업이 확실히 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그 탈원전, 뭐 감원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한 것부터, 그죠? 그때부터가 이미 이제 그 밑에 있는 협력 기관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뭐, 네, 그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아예 이제 그냥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차선책이 전혀 없는 채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없앴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많은 에너지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대안도 없었고요. 네, 지금 와서야 이제 그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전혀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네, 원전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그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걸 우리가 알면서도 최대한 그 발생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고 그 사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필수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더라도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시죠? 분명히. 그리고 비행기는 한번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뭐 제로죠. 네,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방사선 노출보다도 그냥 바로 즉사를 하는 경우니까 개인적인 그런 생명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인 사고죠.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요. 비행기를 이용하면 네, 멀리 갈 때 이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전도 이제 그런 이 명분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용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위험성을 강조를 해서 아예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계속 늘리면 네 괜찮겠지 뭐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좀 제대로 좀 활성화가 되고 네 그런 산업 자체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가 추가로 또 가스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10개국이 이제 조기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독일은 뭐 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탈원전을 진행할 때 이 롤 모델이 이제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독일이 이제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네,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자국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이제 없애버리니까, 그죠? 그래 버리니까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독일은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이제 독일에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러시아 제재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에 대한 그 자립을 하지 않고 해외 의존도를 높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공급은 대부분 러시아, 네,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 점을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일이 분명히 이제 원전을 없애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을까요?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게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네,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 그 급격하게 늘어난 수요에 대한 에너지원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러시아의 그 원유, 천연가스를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석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트렌드는 이제는, 네, 석탄은 안 써야 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줄여야 되고, 러시아 케이스를 보니까 해외 의존도도 지금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안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네 라고 되어버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수소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개를 이제 보완을 하면서 그 중간에 대한 그 에너지 과도기라고 할까요? 네, 넘어가는 과정을 원전으로 메우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원전으로 향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그냥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는, 네, 지금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네, 금요일이고 다음 주까지 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네, 그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이 하락장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